조선에 코끼리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살인 코끼리? 이 사진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입니다. 카톡이 먹통이 됐던 사건이 있지? 근데 참고로 선생님은 이게 토요일이었는데 카카오가 먹통이 된 줄도 몰랐어. 하루 종일 연락 올 데가 없어가지고 솔직히 나는 뭐 카카오에 아무 감정이 없어. 왜냐면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그냥 먹통 된 줄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뉴스 보고 알았어. 뉴스 보고. 근데 이제 카카오가 먹통이 된 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단순히 메시지가 안 가는 걸 떠나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 뭐 또 뭐 카카오 뭐시기 저시기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안 되는 동안 전동 킥보드를 카카오로 빌렸는데 반납을 못 해가지고 뭐 벌써 5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분노했어. 아니 카카오 정도 되는 대기업이 이렇게 서버 분산도 안 해가지고 그 서버실 하나 불났다고 이렇게 먹통이 되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뭐 불나거나 지진 나거나 전쟁 나면 그때마다 맨날 먹통 될 거냐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렸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카카오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저희가 판교랑 안양 뭐 등등 해가지고 네 군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분산을 해 놨는데 그 불났던 판교 쪽에 좀 데이터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영향을 미쳐서 좀 복구가 오래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사퇴하고 주식 막 빠지고 내려가고 막 이랬었어. 근데 선생님은 요거를 보면서 요게 생각나더라고, 요게. 요게 뭔지 알아? 바로 요겁니다.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떠올렸냐면 조선 왕조 실록도 네 군데에다가 지금으로 치면 서버를 분산해 가지고 보관했거든. 그래서 요게 어떤 역사로 흘러갔고 이 조선 왕조 실록이 세 번의 위기를 만나거든. 그 어떤 위기를 만나 가지고 지금 2022년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이따가 설명해 줄 건데 그래도 최소한 조선 왕조 실록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너네한테 지루한 부분은 짤막하게 설명하고 뒷부분 이제 재밌는 내용으로 또 소개해 줄게. 먼저 조선왕조 실록은 우리나라 국가의 보물로 지정됐어. 그래서 국보 151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보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이 사관이라는 사람들이 기록을 해.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왕이 하는 행동이나 말,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신하들이 하는 말까지도 그대로 기록을 다 한단 말이야. 이제 그걸 사초라고 부르는데 그 사초를 왕조차 볼 수 없어. 그래서 이 왕의 말이나 행동을 그대로 옮겨 적은 이 사초를 그대로 모아놨다가 왕이 사망하면은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 사초랑 시정기, 승정원 일기, 각종 관청, 지방 관청에서 모아놓은 기록까지 다 합쳐가지고 실록을 이제 만들어. 근데 여기는 그냥 왕이 한 말 이런 걸 그대로 다 옮겨 적었잖아. 그래서 세 단계의 편집을 거쳐가지고 에이 이건 너무 사소하다 싶은 거는 빼버리고 너무 거친 표현은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편집도 하고 정초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조선왕조 실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완성되는 이 실록들이 태조실록 뭐 이렇게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건 세종대왕님 거. 워낙 세세하게 달라붙어서 왕의 말이나 행동을 기록하다 보니까 왕이 하늘하고 사관이 적는 역사를 두려워했다는 거야. 워낙 꼼꼼하게 적으니까 내가 말 조심, 행동 조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 역사를 좀 보자면 맨 처음에는 한양, 지금의 서울이지. 서울에 있는 춘추관에다 하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지방, 충주에다가 보관을 했대. 야, 근데 두 군데다 보관하는 것도 좀 불안하니까 복사본 더 늘려. 그래가지고 네 세트를 한양, 충주, 그다음 경상도의 성주, 그다음 전라도의 전주 네 군데다 보관을 했대. 야, 근데 이 네 군데다 보관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게 첫 번째 위기 임진왜란을 만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 한양에 있던 거 불타 없어짐, 충주에 있던 거 불타 없어짐, 경상도에 있던 거 불타 없어지고 전주, 전라도에 있던 것만 하나가 살아남아. 그래서 와, 이 간신히 하나 살아남았네. 열심히 뺏겨 적어가지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5개를 복사를 해내거든.
그래서 한양에 하나 놓는데 한양에 있던 거는 또 이괄의 난이라는 게 나가지고 불타서 없어져. 그래서 4개만이 살아남았어. 근데 이때부터는 다 산에다가 집어넣어. 산에다가 꽁꽁 숨겨놓고 4군데가 보관이 되는데 두 번째 위기를 만나는 게 뭐냐면 1910년대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빼앗겼을 때 일제가 각 지방에 흩어져 있던 조선왕조실록을 한양으로 다 모아. 그래서 모은 다음에 이 오대산에 있던 버전은 자기들이 연구할 거라고 일본으로 가져가 버려. 그랬는데 일본에서 지진 나. 그래서 우리 왕조실록이 엄청 없어져 버려. 남아있던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나머지 3개는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던 중에 3번째 위기를 만납니다. 뭐냐면 6.25 전쟁.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왕조실록을 차에 실어가지고 부산까지 들고 내려간단 말이야. 근데 차마 들고 내려가지 못한 이 묘향산 버전이 있거든. 그 버전은 서울을 빼앗았던 북한군한테 빼앗겨. 그래서 지금 북한 김일성 대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 그래서 현재 2022년에는 부산의 국가기록원에서 하나 보유하고 있고 서울대 규장각에서 하나 보유하고 있고 북한 김일성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일본에 돌려받은 거는 어디 박물관에서 전시 중이에요. 선생님은 재밌었던 게 그 조선시대 때 묘향산에 보관했던 게 위치상으로 지금의 북한이지? 근데 이 묘향산 버전이 그대로 내려오다 보면은 북한 김일성 대학교에 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북한에 있을 운명이었나 싶기도 해. 좀 뭔가 신기했어. 묘했어, 기분이.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썰들 하나씩 살펴보자면 너네 세종대왕님 알지? 세종대왕님이 조선을 다스린 16년째 되던 해에 이제 아이를 낳은 산모, 이제 산모라 그러잖아. 아이를 낳은 사람은 100일 정도 일을 안 하고 휴식 시간을 줬대.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낳은 사람을 돌볼 남편은 계속 일하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애 낳고 죽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그 남편한테도 육아휴직을 30일씩 줬대. 지금 2022년에도 중소기업이나 좀 자그마한 기업에는 애 낳았다고 해서 남편한테 육아휴직 못 주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많거든. 근데 조선시대에도 육아휴직 30일을 줬다는 게 놀라웠고 단종과 수양대군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거든. 이 사람 그분이잖아. 오징어 게임 이정재 아저씨. 하여튼 이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분이 단종인데 잘생기셨잖아. 근데 실제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단종이 좀 뚱뚱해가지고 세종대왕님이 이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가 잔소리를 엄청 했대. 저 단종 쟤는 너무 뚱뚱해가지고 궁궐에서 좀 걷게 시키고 말도 타고 야 사냥도 좀 시켜라. 그래가지고 건강 좀 챙기게 운동 좀 시켜라. 이런 잔소리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메인 에피소드 살인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조선에 코끼리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살인 코끼리? 요거 소개해드립니다. 자 뭐냐면 코끼리가 원래 우리나라에는 자연적으로는 없잖아. 일본에서 선물을 받았대. 1411년에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콩을 엄청나게 먹이면서 이제 키우고 있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등장해. 근데 1년 뒤에 그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공조전서 이거는 이제 벼슬 이름이야. 공조전서라는 벼슬을 지냈던 이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우가 코끼리를 보더니 생김새가 기이한 짐승이구나 이러면서 침을 퇴 뱉었대. 그랬더니 코끼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이우라는 사람을 밟아 죽였대. 와, 그래서 신하들이 야, 저 코끼리는 기괴하게 생겼는데 사람을 밟아 죽였어. 거기다가 식량은 식량대로 엄청나게 먹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전라도 밑에 섬에다가 유배 보내서 가둬버리십시오. 이렇게 임금한테 말했더니 그 당시 태종, 세종대왕의 아빠거든. 그 태종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대. 이게 1412년이야. 코끼리가 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섬이 어디냐면 지금의 여수야, 여수. 여수에 있는 장도라고 불리는 섬에 가둬버렸대. 1414년 아까 섬으로 보내버려라 라고 말하고 2년 뒤야 또다시 조선왕조실록에 그 코끼리가 등장하는데 코끼리를 그 섬에 가뒀더니 풀도 안 뜯어먹고 애가 말랐대. 그러면서 사람만 보면 눈물을 흘린대 코끼리가. 아이고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임금님이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다시 코끼리 육지로 빼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육지로 뺐더니 또 편지가 한 통 오는데 야 이제 1420년이야.
무려 6년이 지나고 왕도 세종대왕으로 바뀌었어. 세종대왕이 편지 하나를 받는데 전라도에서 네 군데를 돌면서 이제 애를 먹이면서 길렀는데 얘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라는 편지가 세종대왕님한테 온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라도만 너무 피해를 받으니까 충청도에서 기르고 경상도에서 기르고 한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기르라고 했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청도랑 경상도까지 돌아가면서 기를게요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편지가 오는데 1년 뒤야. 충청도에서 코끼리를 기르는 노비가 코끼리한테 밟혀 또 죽었대. 그래서 지금 벌써 코끼리 2킬. 게다가 너무 식량을 많이 먹어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세종대왕님. 그래가지고 다시 섬으로 보내라라고 했대. 그 뒤로 이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이제 없어. 아마 섬에 들어간 뒤로 죽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조선시대 살인 코끼리, 킬끼리, 킬끼리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줬고요. 오늘은 조선 왕조 실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줘봤습니다.